저는 한 집안의 장녀로 살아오면서 제가 마음먹은 일을 못 해낼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혼하는 여자들을 보면서 나는 똑부러지니 할 말 다 하면서 살 수 있으니 남편도 제 입맛대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2인 삼각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부부관계는 2인 삼각과 같다고 느꼈어요. 제가 빨리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저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상처받고 다치는 일들이 늘어나니 저도 결국 남편과 함께 묶여있던 끈을 잘라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후련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랑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한 동네에서 살았다 보니 서로 집안 사정에 대해 다 알고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는 건강이 안 좋아서 자주 병원을 들락날락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동생 셋을 저 혼자 보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동생 셋 모두 성격이 모난 곳은 없었지만 여자인 제가 남동생 3명을 다루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남편도 고민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10살 차이 나는 늦둥이 여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도 오냐 오냐 하며 키웠죠. 그러니 얘가 버릇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들어보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한 번은 제대로 혼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너 동생이랑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것도 안 좋아. 그래도 그 작은 애를 어떻게 혼내. 그냥 잘 타이르는 거지. 그리고 좀 더 크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다 네 동생 버릇 더 나빠져. 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겠어. 어머님 아버님이야 늦둥이 막내딸이니 예뻐도 너는 오빠 노릇 제대로 해야지. 나도 몇 번 혼내려고 했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나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혼내. 몇 번 제가 얘 버릇 나빠지니까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그냥 냅뒀죠. 어차피 제 동생도 아니니 제가 더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면서 시누이와 부딪히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준비할 때가 30살이었으니 시누이는 20살이었죠. 근데 저희 결혼하는 걸 얼마나 참견하는지 하루는 저한테 연락해서는 혼수로 뭐 해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요즘에는 혼수로 시댁 가전제품도 바꿔주기도 한다던데 우리 집 이번에 세탁기 망가진 것 같은데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로 있는 거 하나 장만해줘요. 네? 제가 왜요? 그리고 저희 예단이나 혼수 서로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걸 왜 안 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하게 하는 집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반반 결혼하는 거라 서로 안 받고 안 주기로 했어요. 어디서 뭘 보고 왔는지 결혼하니 혼수로 시댁 가전제품을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20살밖에 안 된 주제에 시누이 행세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죠. 아가씨가 결혼할 때는 시댁에 가전제품 하나 바꿔주고 결혼하세요. 저희는 반반 결혼하기로 해서 어렵겠네요. 제 대답을 듣던 시누이가 그럼 자기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 명품 가방 하나 사주세요. 원래 가족이 결혼하면 명품 가방 하나 받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누가요? 20살밖에 안 된 아가씨가 무슨 명품 가방이 필요해요. 그거 얼만 주는 알아요? 비싼 거 사달라고 안 할게요. 그냥 300만 원짜리 하나 사주세요. 시누이는 본인 오빠는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오냐 오냐 하니 저한테 버릇없게 굴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동생을 셋이나 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되받아쳤습니다. 아가씨가 명품 가방 갖고 싶으시군요. 그럼 제가 그거 사드리면 아가씨는 뭐 해주실 건데요? 제가 뭘 해줘요? 언니가 저한테 명품 가방만 사주시는 거죠? 제가 왜요? 제가 아가씨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20살짜리한테 누가 명품 가방을 사줘요? 아가씨가 돈 250만 원 만들어 오면 제가 50만 원 정도는 보태줄게요.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아가씨를 몰아붙이니 나중에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는 씩씩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 너가 그러면 걔도 더 난리치잖아. 그냥 막내 동생이다 생각해. 당신 동생도 사춘기 시절 있었잖아. 얘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지금 네 동생이 14살이니 15살이니 걔도 이제 20살이야. 성인이라고. 이제 막 20살 된 주제에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명품 가방이 말이 되니? 요즘 애들은 명품 가방 많이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결혼하니까 겸사겸사 받고 싶었나 봐. 그냥 귀엽게 봐줘. 너가 자꾸 그렇게 버릇없게 굴어도 괜찮다고 해주니까 애가 개념이 없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알려줘야지. 네 막내 동생 생각 안 나? 걔도 그랬잖아. 시간 지나면 내 동생도 괜찮아지겠지. 저희 막내 남동생이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첫째나 둘째는 그래도 스무스하게 사춘기가 지나갔는데 막내는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려 놀기도 했어요. 제가 몇 번을 야단쳤는데도 오히려 더 삐뚤어지기만 했었죠. 그때 남편이 많이 도와줬었어요. 옆에서 계속 챙겨주고 저한테는 시간에 해결해 줄 거라고 안심도 시켜주고 다행히 제 막내 동생도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대학도 잘 가고 이제는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막내 동생도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으니 알겠다고 했죠. 결혼 준비하는데 시누이가 종종 신경을 건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안 사줘서 그런지 한 번씩 제 신경을 건드렸거든요. 그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연부를 외웠는지 몰라요. 한 번 뒤집고 싶긴 했지만 남편이 저희 막내 동생 사춘기일 때 많이 도와준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참아보자 싶었죠. 제가 반응이 없어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건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누이도 철이 들어가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고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결혼하기 전부터 저랑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같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저보고 같이 사업을 하나 하자고 하더라고요. 너 계속 회사 다닐 거야? 나 이번에 새로 사업하려고 알아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혼자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 너 생각 있으면 같이 해볼래? 사업?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남의 돈 받는 게 편하지 않겠어? 언니도 빨리 회사 들어가. 야, 너나 나나 회사 얼마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너 애 안 낳을 거야? 애 갖고 그만두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바에 애 없을 때 사업 하나 해서 애 낳고 편하게 일하는 게 낫지. 사업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친한 언니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애 낳고도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생기긴 했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임신하고 얼마 안 돼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복직해서 다시 오는 분도 6개월을 못 버티고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애 없을 때 친한 언니 말대로 사업을 해서 자리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죠. 근데 언니 사업은 해본 적 있어? 나는 한 번도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걱정하지 마. 나 벌써 사업만 3개째야.
처음 시작한 건 내가 제대로 안 알아봐서 수익이 없었지만 두 번째 시작한 건 나 없이 돌아가게 해놨고 이번에 너랑 같이 하는 거로 대박 한번 내보게 해. 알겠어 그럼. 나도 신랑이랑 한번 얘기해볼게. 회사 그만두는 문제인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문제다 보니 저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회사 그만두고 친한 언니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쩌냐는 식으로 남편한테 물어봤죠. 나 대학 동기 언니 중에 지연이 언니라고 기억나? 그 언니 저기 졸업해서 대기업 들어갔다가 본인 사업한다고 나왔는데 이번에 나를 찾아와서는 같이 일하자고 하더라고. 당신 보고? 왜? 그거 사기 아니야? 나도 왜 그런가 싶었는데 예전에 언니랑 나랑 동아리 같이 했었잖아. 우리 둘이 일하는 스타일이 맞거든. 그래서 언니도 나랑 같이 일하고 싶은 것 같더라. 언니 말 들어보니까 나중에 애 가지면 회사도 못 다닐 거 아니야. 차라리 애 없을 때 사업해서 자리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거 큰 돈 깨지는 거 아니야?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 그리고 나중에 애 가지면 외벌이로 살아보지 뭐. 외벌이로 사는 사람도 꽤 있잖아. 남편은 생각보다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괜히 남편이 반대를 하니 저도 모르게 남편을 설득하고 싶더라고요. 내심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결국은 허락을 해줘서 친한 언니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사업을 해본 언니라 그런지 저도 옆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랑 친한 언니가 사업을 시작하고 1년이 안 돼서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2배 이상을 집에 가져오게 됐죠. 솔직히 저도 사업이 잘 되면 남편 차도 턱턱 바꿔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1, 2년 더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남편한테 기분을 내고 싶어서 남편이 평소에 갖고 싶다고 했던 게임기 하나를 사서 선물로 줬습니다. 이거 당신 선물이야. 어느 정도 사업 자리도 잡은 김에 내가 당신 선물 하나 샀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내 선물이야? 이거 엄청 비싼데? 그래서 계속 중고로 알아보고 있던 건데. 당신이 중고로 알아보길래 내가 하나 샀어. 나 이번 달에 얼마 받았는지 알아?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이 320만 원이었는데 나 이번 달에만 700만 원 받았어. 당신 사업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잘 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죠. 제가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신우이가 저를 시댁에 불러서는 본인도 사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회사 그만두고 시작한 거 생각보다 잘 된다면서요. 나도 같이 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친한 언니도 하는 거라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사업 잘 되면 사람 더 뽑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랑 같이 일하면 좋잖아요. 신우이는 막무가내로 본인도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같이 사업 시작한 언니랑 처음부터 둘이서만 하려고 한 사업이다 보니 사람을 뽑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신우이는 돌려 말해서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겠어요? 그거야 모르죠 언니. 언니는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요? 제가 계속 좋게 말했는데도 아가씨가 막무가내로 일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가족 좋은 게 뭐야? 네 동생이다 생각하고 데리고 가서 같이 일하면 좋잖아. 돈도 잘 번다며. 어머니, 저도 아는 언니가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사장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아가씨는 아침잠도 많고 게으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업하면 망해요. 마음 편하게 남의 돈 받는 게 낫죠. 시어머니한테도 신우이랑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더 이상 얘기 안 꺼내겠지 싶었는데 집에 오니 남편이 또
슬그머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니, 당신 사업도 잘 된다며. 그냥 내 동생이랑 같이 해. 아니면 따로 사업을 다시 하든지. 뭐? 아가씨가 뭐 할 줄 안다고 같이 사업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아가씨 게으르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잖아. 그래서 같이 일 못한다고 했어. 당신은 처음부터 잘했어? 그 누나랑 같이 하면서 많이 배운 거잖아. 그러니 당신도 내 동생한테 차근차근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가씨가 내 말을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냐고.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신우이를 나랑 일하게 하려고 난리야? 안 그래도 신우이랑 시어머니 때문에 짜증이 난 상태였는데 집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들으니 남편한테 버럭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라고 하길래 왜 그런가 싶어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만 계신 줄 알았는데 아가씨가 팔짱을 끼고는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설마 또 시누이 일 시키라는 일을 하시려고 불렀나 싶었는데 역시나였죠. 왜?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냐? 쟤도 열심히 배운다고 하던데. 어머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혼자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아가씨가 회사도 다녀보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회사를 가는 게 낫죠. 얘가 어떻게 회사를 가니? 그리고 저렇게 사업하고 싶다고 난리치는데? 그럼 너가 돈 좀 보태라. 너 사업 잘 된다며 쟤 데리고 일할 거 아니면 돈이라도 보태줘라. 아니 그 돈을 왜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시누이가 벌어서 해야죠. 저도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모은 돈으로 시작한 거예요. 돈 없으면 시작 못하는 거죠. 제가 시어머니한테 돈 없으면 사업 못하는 거라 말씀드리니 옆에서 듣던 시누이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언니는 매번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요? 아니 시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요? 저 사업한다고 할 때 아가씨가 도와주신 거 있어요? 오히려 괜히 헛바람 들지 말고 회사나 다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무슨 사업이에요? 언니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혼자서 해보세요. 왜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듣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며 짜증을 냈습니다. 두고 봐요. 내가 언니보다 더 잘 나갈 테니까 그때 돼서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하기만 해봐요. 근데 신우이가 돈 나올 것이 어딨겠어요. 당연히 시부모님 주머니죠. 결국 시어머니는 집 담보로 시누이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회 경험도 없는 시누이는 그냥 남들이 돈 번다고 하는 옷가게를 시작했고요. 시작할 때부터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잘하겠지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본인 멋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하겠어요. 생각보다 돈도 많이 안 벌리고 힘드니까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죠. 그러니 손님이 올 턱이 있겠어요? 영업시간은 매번 달라지지 신우가 빠릿빠릿하게 일하는 스타일도 아니니 지나가면서 돌아보던 손님도 어느 순간 뚝 끊겨버리더라고요. 신우이가 옷가게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망해버렸어요. 근데 저를 찾아와서는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사업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안 알려줘서 이렇게 망한 거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네?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제가 아가씨 사업하라고 등 떠밀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도 안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한테 돈 빌려서 시작해놓고는 왜 제 탓을 해요? 그때 언니가 제대로 말렸어야죠. 이게 뭐예요? 당장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아가씨, 그 돈 제가 빌렸어요? 아가씨 이제 성인이에요. 초등학생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나 남편이 허둥지둥 뛰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울며불며 난리치는 시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마저 일을 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모은 돈은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은 돈이 얼마나 있지? 저번에 당신 적금 좀 늘린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적금? 한번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래도 5, 6천 정도는 모으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아니, 내 동생이 사업한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나봐. 은행뿐만 아니라 3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려가지고. 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제3금융권 돈을 빌릴 생각을 했어? 거기 이자가 얼마나 센데? 이 금융권이야 저도 사업 시작할 때 돈을 빌린 곳이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업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3금융권부터는 이자율이 20% 정도로 확 올라요. 근데 신우이는 겁도 없이 거기서 돈을 빌린 거죠.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물으니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거 갚아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적금 모은 걸로 급한 불만 좀 끄면 안 될까? 이자가 24%던데 우선 이자율 높은 거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말이 돼? 그걸 왜 우리 돈으로 해? 아가씨가 사고 친 거면 아가씨가 알아서 냅둬야지. 걔가 돈을 어떻게 갚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당신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애초에 당신이 같이 사업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뭐? 그게 내 탓이야? 아주 남매 아니랄까봐 똑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내가 아가씨 보고 사업하라고 떠밀었니? 아가씨 사업하지 말라고 뜯어말린 사람 나밖에 없어. 근데 뭐 내 탓이라고?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됐잖아. 걔가 뭘 알겠어. 남편은 신우이 편을 들며 제 탓을 했습니다. 이러니 신우이가 정신 못 차리지 란 생각이 절로 들었죠. 어차피 적금 통장은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함부로 해지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저는 돈 빌려주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싼 똥은 본인이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상황이 계속 심각해진다면 어느 정도 도와줄 생각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은 없었어요. 이 기회에 신우이 버릇 좀 고쳐보자란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다 못한 시부모님이 결국 본인들이 사시던 집을 팔아서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시부모님과 신우이 갈 곳이 없어졌죠. 남편은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오고 싶어 했어요. 이번에 동생이 수습하느라 부모님이 집을 팔아서 지금 갈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뭐? 우리가 모시자고? 우리 집 공간이 얼마나 있어서 4명 살기엔 너무 좁아. 그럼 당장 어떡해? 부모님 보고 밖에서 주무시라고 할 수 없잖아. 남편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니 이건 안 도와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행히도 저희 집이 역세권에 있기도 하고 가격도 많이 오른 상태라 팔면 경기도에 있는 웬만한 집 2채는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우리 집을 팔자고 얘기했죠. 그럼 그냥 우리 집 팔아서 시부모님 집 하나 얻어드리는 건 어때? 뭐? 이 집을 팔자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고? 내가 가는 사무실이 여기에서 좀 거리가 있잖아. 내 작업장이랑 가까운 곳들은 아파트가 별로 안 비싸니까 거기로 이사하면 되는 거지. 지하철역도 멀지 않아서 당신 회사 가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거야. 이 집 팔아서 남은 돈으로 시부모님 집 한 채 해드리면 되잖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 신우이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신우이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시부모님이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야 나중에 아이를 낳을 생각도 있었으니 30평대로 찾아봤는데 확실히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서 집 가격 차이가 크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30평대와 20평대 아파트 2채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다음 달까지 집 빼주셔야 된다면서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파니까 2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여기에서 30분 정도 더 가야 되는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도 지하철이 있어서 다니시기는 편하실 거예요. 아휴, 너무 고마워.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는 걱정이었는데 괜히 우리 때문에 잘 살고 있던 너희까지 피해가 있구나. 근데 아무래도 집이 좀 좁아지실 거예요. 24평이거든요. 그게 어디냐. 당장 길거리에서 지낼 뻔했는데. 그리고 이사하면서 버릴 집은 버리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시부모님은 20평대 아파트가 어디냐며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신우이가 옆에서 자기는 20평대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20평대 좁아서 못 살아. 오빠한테 들어보니 언니는 30평대로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오빠네로 가려고요. 30평대에서는 살아야죠. 네? 저희 애 낳고 살려면 20평대에서 한 번 더 이사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30평대로 이사 가는 거예요. 아가씨 있을 방 없어요. 언니, 지금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안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누이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집을 파시는 건데 자기는 30평대 아니면 좁아서 못 산다는 푸념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애가 있는 것도 아니니 같이 살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누이 정신 차리라고 쏴붙였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지금 왜 이사단이 난 줄 아세요? 아가씨가 정신없이 사업한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20평이 좁아서 살기 싫다고요? 그럼 알아서 집 구하세요. 아가씨가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시부모님 아니면 오빠 그늘 밑에서 있으려고요. 언니, 제가 망하고 싶어서 망했어요? 언니가 제대로 안 도와줘서 그런 거잖아요. 시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시누이한테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도 너무 그러지 말라며 저를 말리셨겠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두시더라고요. 이게 본인 딸이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죠. 시누이는 제 말이 됐더니 울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신 좀 차리겠지 싶었는데 저희 남편한테 가서 저랑 있었던 일을 얘기했나 봐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시누이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하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내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그렇게 말해야겠어? 뭐? 지금 시누이 말만 듣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까 시누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20평대 좁아서 못 사니까 30평대인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단다. 그게 말이 되냐? 여태 30평대에서 살았으니까 20평대가 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럼 당신도 그냥 잘 타이르면 되는 거지. 정신머리가 있냐 없냐 했다며. 그럼 그 말 안 나오게 생겼어? 시부모님 집 팔아서 집 빚진 거 갚느라 밖에 나 함께 생긴 거 우리 집 팔아서 20평대라도 얻어준 거잖아. 근데 뭐 좁아서 우리 집에 살겠다고? 어차피 우리 집에 방 하나 남잖아. 그거 하나 살라고 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바락바락 어린애를 못 이겨먹어 안달이야. 10살이나 많으면서 너무 유치하게 구는 거 아니냐? 남편은 시누이 편에 들면서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애를 몰아붙였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한테 소리를 꽤 질러버렸습니다. 내가 그 정도 말도 못해? 그리고 지금 그 말이 안 나오게 생겼냐고. 시누이가 사고친 거 우리 아파트 팔아서 메꾼 거야. 근데 정신 차리라는 말 한마디도 못해? 생색 내려고 해준 거 아니잖아. 그냥 좋게 좋게 하면 안 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더니 고맙다고 했던 남편은 이제 와서 좋게 좋게 하자는 말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20평대 아파트도 시누이한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부모님 명의나 남편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시누이가 또 사업한다고 난리칠 때 담보 같은 거 잡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제 이름으로 아파트 계약했고요.
처음에 우리가 집을 팔 때 남편한테 미리 얘기한 사안이었죠. 남편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 명의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랑 대판 싸운 후 냉전 속에서 이사 준비를 했고요. 일부러 저렴하게 이사하려고 똑같은 업체를 썼어요. 시어머니 이사하고 다음날 저희가 이사하는 식으로 했었죠. 근데 저희가 이사하기 전날 같이 일하는 언니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일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너 이삿날이라서 내가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미안해. 알았어 언니. 우선 알겠어. 남편한테 얘기해보고 다시 전화 줄게. 남편은 저랑 친한 언니의 전화통화를 들은 후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이사하는 거 포장이사라 당신이나 나나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집 구조도 여기나 이사하는 곳이나 똑같아서 배치도 똑같이 할 거라 당신 신경 안 써도 돼.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일 끝나고 바로 갈게. 그렇게 저희 이삿날 저는 급한 일을 처리하러 사업장으로 가고 남편은 혼자 저희 이사를 담당해줬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6시나 돼서야 겨우 일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나 이제 퇴근해. 이사는 끝났지? 아무 문제 생긴 거 없지? 이사는 1시간 전에 끝났어. 아무래도 우리 둘이 살던 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짐이 많지는 않았잖아.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 고생 많았어. 내가 도와줬어야 됐는데 고마워. 오늘 이사했으니까 같이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 나 10분 뒤에 도착하니까 좀만 기다려줘.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잠옷바람에 신우가 나와서 저를 보더니 웃으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방은 이미 정해놨어요. 언니도 없고 오빠는 알아서 고르라고 하길래요. 활짝 웃는 신우 얼굴을 보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현관에 서서 신우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자 거실에서 남편이 나왔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지난번에 내가 말했잖아. 동생이랑 잠깐만 같이 지내자고. 아무튼 오늘 우리 막내가 이삿짐도 도와주고 했으니까 둘이 이제 그만 어르렁거리고 함께 살면서 좀 친해져봐. 그런 의미로 오늘 짜장면은 내가 쏠게. 그러면서 신우랑 남편은 히히덕거리며 배달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현관에 딱 서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죠. 저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곧장 휴대폰을 꺼냈고 그렇게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혼자 30분 넘게 앉아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밖에서 뭐 했어요? 그냥 성질 좀 줄이면서 살아요. 가만 보면 매사가 다 예민한 것 같아. 내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같이 살면 뭐 어때서 그래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아가씨. 나도 누구 좀 데려왔거든.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데려왔다고 하는 순간 저희 집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나 신우이나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줬죠. 그러니 제 남동생 3명이 우르르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신우이를 보더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물어봤죠. 오늘부터 같이 살 거고 내 남동생들은 거실에서 지내면 되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아가씨는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고요. 아니다. 가족이니까 편하겠네. 뭐? 남자 셋이 우리 거실에서 생활한다고? 아니 왜?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었잖아. 당신은 뭐 나한테 상의하고 신우이 방 만들어줬어? 당신도 나한테 얘기 한 번 안 했잖아. 제가 막내 동생이랑 같이 생활한다고 하니 신우이가 펄쩍 뛰더라고요. 지가 먼저 왔다고 하면서요.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럼 동생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야죠.
네? 제가 왜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간 돈 다 내 돈이고요. 나갈 거면 아가씨가 나가야죠. 아이, 그래도 어떻게 내 동생이랑 같이 생활하게 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말이 안 되지? 그럼 어쩔 수 없다. 얘들아, 신우이 방 안에 있는 짐 좀 빼서 현관에다가 쌓아놔. 제가 남편 말을 듣고 신우이 짐 빼라고 남동생들한테 시키니 남동생들이 신우이 방을 들어가서는 짐을 한가득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여기에서 작정하고 눌려 살려고 본인 짐을 야무지게도 챙겨왔더라고요. 제가 남동생한테 신우이 짐을 빼라고 시키니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동생 짐을 빼? 처남들을 우리 집에서 내보내야지. 우리 집? 여기 내 집이야. 당신 동생이 사고 치는 바람에 우리 여기로 이사 왔잖아.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도 대출이자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잊었어? 엄밀히 따지자면 여기 내 집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야, 너 돈 좀 번다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도 시댁이고 당신은 며느리인데 누가 시댁한테 그따위로 대해? 솔직히 계속 남편이 신우이 편에 들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누가 봐도 본인들이 잘못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난리치는 모습을 보니 남편한테 남아있던 정마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동생한테 같이 안방으로 좀 들어가자고 했죠. 남편은 제가 본인 말을 듣는 신용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짐도 같이 다 빼버렸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제 동생들보다 나이가 많아도 저는 남동생이 3명이나 있잖아요. 둘째는 심지어 취미로 주짓수를 하는 애라 키는 182에 덩치가 좋았거든요. 그러니 남편도 제 동생들 앞에서 저한테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신우이 짐은 물론이고 남편 짐도 현관 밖으로 내버리고는 남편과 신우이 모두 제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막내 동생이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나,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다 매형이 이혼하자고 하면 어쩌라고? 나 이혼할 생각으로 걔 짐도 다 빼버린 거야. 걔가 지 동생 편드는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우리가 왜 여기로 이사한 줄 알아? 신우가 나 사업하는 거 보면서 지도 돈 잘 벌 수 있다고 사업해서 말아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신우이 야단도 치고 뭐라 하니까 남편이 왜 그렇게 하냐며 신우이 편을 들더라고.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 기회에 둘 다 내 집에서 쫓아낸 거지. 그래? 매형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많이 변했네. 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 아니다 싶으면 빨리 갈라서는 것도 답이래. 그렇게 저는 남동생들과 같이 살게 됐죠. 그리고 다음날 신우이와 남편 짐을 시댁으로 붙여버렸습니다. 시부모님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남편이랑 신우이 통해서 다 들으셨겠죠.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저랑 남동생을 보며 다짜고짜 성질을 내셨어요. 야, 네가 우리 애들을 집에서 내쫓았다며? 시댁 식구들은 20평대 아파트에 내몰고 친정 식구들은 30평대 아파트에 들여? 너 정말 보통이 아닌 애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여기서 지내야겠다. 오늘부터 여기 안방 내가 쓸 테니 그리 알아라. 그러면서 현관문이 슬쩍 열리더니 남편과 신우이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가니 저는 남동생들 보고 일단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에 남편이 정신 좀 차리게 해주려고 한 거였는데 시어머니까지 오셔서 안방까지 차지한 이상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했죠. 옆에서 시모랑 신우가 뭐라 떠들어대는데 저는 대꾸하지도 않고 남편 앞으로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당신 생각이야? 내가 긴 말하지 않을 테니까 신우랑 시어머니 당장 돌려보내. 안 그러면 당신하고는 더는 같이 못 살아. 이거 진심이야. 뭐?
너는 시댁 어른이 오셨는데도 거만한 건 여전하구나. 나도 엔간해서는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당신 태도를 보니까 당신도 이참에 엄마랑 함께 지내면서 예절 교육 좀 받아야겠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만나서 시부모고 신우고 당신이 너무 편하게 생각한 모양인데 오늘 결혼했다 생각하고 깍듯하게 모셔라. 알았지? 오늘부터 결혼. 야, 됐고 오늘부터 이혼이다. 내가 이딴 걸 왜 참고 살아? 그렇게 다음날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무리한 합가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점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저는 신우랑 시모 그리고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씩 받았고 당연히 양쪽 집은 다 정리해서 재산 분할해버렸어요. 그 덕분에 시댁은 방 하나짜리 빌라에서 다 함께 모여 지낸다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우랑 시모가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는데 본인들이 자식을 그렇게 키웠으니 어쩌겠어요. 지금이야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계속 더 같이 살았으면 그래도 자식이니 팔이 안으로 굽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더 안 좋은 꼴 안 보고 이렇게 이혼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종종 하고 있어요.